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생활과는 거리가 좀 있지만 주식하는 금융시장에 영향이 큰 브렉시트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렉시트를 보면서 우리가 놀라게 된 이유, 그리고 누가 탈퇴하자고 한 건지, 탈퇴하고 난 다음에 영향은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어가기 전에 최근에 제가 열심히 책을 쓰고 있는데요. 지금 한 90% 정도 썼습니다. 제가 최근에 업로드가 많이 늦었죠. 책을 쓰고 있다가 업로드를 하느라 조금 늦은 면이 있습니다. 아마 책을 다 쓰고 나서는 업로드를 좀 빨리 제 시간에 7시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고요. 또한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경제 문제들에 대해서 좀 많이 지나쳤는데요. 삼성바이오 문제하고 중국 금융위기가 지금 올 것 같다라는 것도 제 눈에는 보이는데, 이 부분도 체크를 해서 빨리빨리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바빠가지고 올리지 못했습니다. 책을 완성하고 나서는 업로드를 좀 더 빨리빨리 하고 빠르게 변하는 경제 상황에 대해서 빨리빨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6월 23일이죠. 영국은 EU 탈퇴를 묻는 국민 투표에서 약 51.9%가 탈퇴를 선택했는데요. 당시 여론조사에서는 탈퇴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여론이 우세했는데요. 이것을 뒤집고 탈퇴가 결정이 돼서 사실 사람들이 많이 놀랐죠, 그때.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세계화를 주도했던 영국과 미국이 갑자기 말을 바꿔서 우리가 더욱 충격을 받았는데요. 미국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반세계화 정책을 펼쳤는데요.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동안 세계화를 열심히 따라서 배우고 그것이 옳다고,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거기서 많은 혜택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세계화를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어떻게 보면 큰 형님들이 말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혼란이 왔기 때문에 더욱 충격이 크게 다가왔는데요. 그렇다면 영국이 왜 태도를 180도 바꾸게 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국의 산업 구조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국 하면 떠오르는 어떤 제품이라든지 상품이 있나요? 저는 남자니까 자동차에 관심이 좀 있으니까 딱 생각나면 그 제규어 자동차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국 하면 딱히 떠오르진 않죠. 이 말은 영국이 무슨 수출 제품이 유명하거나 제조업이 유명하다는 게 아니라는 것인데요. 영국은 금융산업이 제일 강한 곳입니다. 얼마나 강하냐면 세계에서 1위입니다. 2017년 3월 기준이죠. 세계 금융 중심 도시 지수를 살펴본다면 영국이 세계에서 1위고 유럽에서도 1위입니다. 엄청난 건데요. 유럽 금융산업 시장의 70%를 영국이 차지하고 있고, 영국 내에는 외국계 은행이 481개가 있는데 미국에는 287개, 독일에는 242개, 일본에는 92개가 있습니다. 차이가 엄청나죠. 그리고 세계 외환 거래 3분의 1이 런던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EU 전체 외환 거래 78%가 거래가 되고, 헤지펀드 운영은 85%가 런던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제 채권 시장의 거래 70%가 런던에서도 거래되고 있습니다. 런던 자체로만, 이런 금융산업 자체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영국의 GDP의 8%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금융산업이 매우 강하고 그리고 큰 나라입니다. 금융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있냐면 은행이 한 41만 7천 명, 2014년 기준입니다. 보험에 30만 명, 펀드 매니지먼트 4만 2천 명, 증권에 4만 8천 명 등등등등 해서 총 218만 명, 엄청난 사람들이 금융산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거죠. 브렉시트를 하게 된다면 영국에 있는 이런 은행들이 주변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게 되면 영국 내 자산도 많이 빠져나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다른 곳으로 이체가 될 수 있죠. 영국의 경제가 매우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왜 브렉시트를 선택했을까요? 분명히 자기에게 손해가 올 걸 아는데도 브렉시트를 선택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또 놀란 거죠. 자기들한테 안 좋은데 나간다고?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이 든 거죠. 하지만 여기도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언론에서 보는 것은 세대 간의 갈등 때문에 그렇다. 나이 드신 분들이
뭐 과거의 대영 제국에 대한 향수가 있어서 투표를 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뭐 난민 문제가 있어서 난민들이 이주해 오니까 브렉시트를 탈퇴해서 난민들을 막으려고 한다라고 주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좀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고, 물론 이 문제도 있지만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는 임금 격차인데요. 임금이 높은 사람들은 브렉시트를 반대했죠. 유럽에 남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하지만 임금이 낮은 사람들은 EU를 나가야 된다라고 선택을 했는데요. 23,000파운드보다 낮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거의 77%가 EU를 탈퇴할 것을 동의한 겁니다. 그렇다면 저소득층들이 왜 EU 탈퇴를 선택하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떨어지는 것이 보이시나요? 공장이 해외로 이전하면서 제조업이 계속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저소득층들의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뭐 단순 노동, 뭐 공장 같은 곳에 이런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겠죠. 일자리도 감소하고 소득도 감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큰 흐름을 살펴본다면 제조업 비중은 감소했고 영국의 금융산업은 발전했다라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제조업에 일하는 사람들이 연봉이 어떨까요? 조금 물론 많이 받을 수도 있지만 단순 노동 같은 경우엔 적을 수가 있죠. 학력 역시 학력으로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인격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금융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법률, 회계 서비스, 뭐 은행 이런 데 일하는 사람들은 뭐 최소한 4년제는 나왔을 테고, 뭐 자격증, 변호사 자격증 있을 테고 훨씬 더 많이 배웠겠죠. 물론 이렇게 배우기까지도 역시 돈이 많이 들겠고, 이런 사람들은 세계화 과정 속에서 혜택을 누렸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세계화 과정 속에서 저소득층, 저학력이죠. 이런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는 점점점 줄어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부의 양극화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영국이나 미국을 보시면은 보이시나요? 상위 10%가 차지하는 자산이 점점 상승을 하죠. 미국이 빠르게 상승하지만 영국 역시 못지않게 뒤쫓아가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이제 출발이 늦었지만 역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이죠. 상위 10%의 소득과 하위 10% 소득을 비교한다면 24배 가까이 차이 날 정도로 불평등이 심화됐는데요. 여기에 겹쳐서 뭐 이민이라든지 난민이 들어와서 저소득층 일자리를 뺐고, 또 뭐 많이 사고가 있었죠. 안전 역시 위협받게 되니까 이런 사회에서 소외받는 계층들이 그동안 세계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나는 혜택을 받지 못했다, 세계화 이거 좋은 거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EU 탈퇴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탈퇴 이유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영향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니까 영국의 수출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살펴본다면 2015년 기준 약 73.9억 달러, 우리나라 총 수출액의 1.4%, 그렇게 크진 않죠. 분야별로 본다면 뭐 선박이 제일 많네요. 자동차, 반도체,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한테 타격이 입는 거는 금융시장이 제일 크겠죠. 영국은 금융이 발달했으니까 금융이 혼란이 와서 자본이 빠져나간다면, 외국인 투자가 위축이 된다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 이런 큰 사건이 미칠 영향은 어떻게 예측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 능력이 그리고 제 지적 수준이 거기까지 도달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해볼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 텐데요. 일단 제가 기자들이 쓴 기사와 전문가들이 쓴 보고서를 조금 비교해 봤는데, 기자들은 아무래도 이 언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봐줘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약간 자극적인 내용을 많이 실었던 것 같아요. 엄청 부정적일 것이다, 굉장히 위험하다 라고 적었는데, 실제로 보고서들을 보면은 그런 태도와는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보고서에서는 뭐 나쁜 점도 있지만 좋을 수도 있다,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뭐 일단 영국과 EU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지만, 영국과 EU는 둘은 서로 부정적이겠지만 뭐 이를 제외한 세계 주요국에는 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네요. 뭐 영국에 진출한 국내 은행들의 경우 뭐 상당수는 이미 EU 대륙에 지점이 있거나 뭐 현지 법인이 있어서 큰 영향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증권사라든지 자산운용사들 자체도 거기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다고 합니다. EU와 FTA를 맺고 있기 때문에 EU에서 영국이 나가게 되면 따로 영국하고 FTA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뭐 이 중간 기간에 비는 만큼 우리가 수출을 하기가 뭐 어려워질 수 있다. 그 정도의 리스크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믿고 따르던 뭐 형님이라고 할 수 있죠. 뭐 동맹국이긴 하지만 뭐 우리보다 강대국이니까 우리가 항상 뒤를 쫓아갔죠. 그게 꼭 좋거나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여태까지 많은 이득이 됐죠. 세계화의 큰 형님들, 뭐 큰 별들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서 자국에 있는 불평등을 해소를 하고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계속 한 발 더 앞서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뭐 지켜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럼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